안녕하세요 여러분, 릭뷰입니다. 오늘은 벌써 노트 8을 영입한 지 2주가 넘었어요. 그래서 2주가 넘은 이 시점에서 노트 8의 장점, 단점들을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사실 2주간 사용하면서 갤럭시 S8과 사실 같은 라인대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노트 8이 저에게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단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이폰 X처럼 단점이 그렇게 뭐 후두둑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의 기준에서 이제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사용하면서 너무 편리했다, 경쟁 제품에 비해서 이런 특징은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위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불편했던 점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로 불편했던 점은 아무래도 여기 지문 인식 센서의 문제입니다. 케이스를 저번부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케이스를 끼우고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케이스는 패치웍스사의 ITG 레벨이라는 제품인데,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아이폰 동종 모델로 리뷰가 있을 겁니다. 자, 메이플 골드 영롱한 요 색깔. 첫 번째로 여기 지문 인식 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적응을 하려고 해도 이 위치는 참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홍채 인식이나 얼굴 인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문 인식보다는. 이걸 중간에 이제 보자, 갤럭시 S9 같은 경우는 이미 유출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중간으로 옮겼더라고요. 진작 옮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S8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플래시가 있었고 카메라 그리고 지문 인식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파악하기가 쉬웠는데, 얘는 듀얼 카메라 얘를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카메라 하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얘가 그립감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립감이 좋은 거는 뭐 아이폰 X처럼 둥글둥글한 디자인이지, 나름 곡선 처리를 하기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규격이 너무 크고 아무래도 인치수가 크다 보니까 손에 그립감이 잘 잡힌다? 이거는 전 동의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여전히 여기 홈 버튼은 반응이 어색합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물리 버튼이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활용을 할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빅스비 버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나마 업데이트된 게 빅스비 버튼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떤 리뷰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가 한 번의 선택으로 갓키, 그러니까 뭐 GOD, KEY 이렇게는 갓키가 될 수 있는데, 얘를 뭔가 제한을 둠으로써 지금 쓸모없는 키가 된 거죠. 그래서 볼륨키, 볼륨업, 볼륨 다운 하다가 빅스비를 누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빅스비를 꺼놓고 쓸 때가 많은데 지금 리뷰한다고 다시 킨 거거든요. 그래서 빅스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오히려 않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엣지 디스플레이가 터치 오류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삼성이 조금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거대한 핸드폰의 스피커가 너무 약해요. 듀얼 스피커도 아니고 싱글 스피커인데다가 뭐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사진 촬영할 때 여기를 막고 촬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영상을 감상할 때나 조금만 약간 틀어지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다가 이거 막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플래그십 핸드폰들 중에서 듀얼 스피커를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넣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 않나. 대화면에 아주 영화관 같은 액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소리가 나면 좋을 텐데 여기 넣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A 시리즈처럼 여기 스피커를 넣으면 소리가 조금 더 웅장하게 들리지 않을까. 요즘 노트 8을 사고 나서 영상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는 바로 S펜이 되겠죠. 제가 여기 LG 그램을 갖다 놓은 게 이게 이 색깔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아직도 적응 안 되는 S펜 색상,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엄청난 필기감이나 활용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뭐 노트 작성이라든지 스마트 셀렉트라든지 캡처 쓰기, 그 다음에 번역이라든지 너무 기능이 많아서 S펜 활용하는 게 즐거울 정도로 잘 사용 중입니다. 거기다가 수중 테스트를 하더라도 S펜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일전에 테스트했던 제품들 S8, S7 이런 경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얘는 뭐 해제만 돼 있다면 얼마든지 펜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죠. 물론 수중에서 얼마나 작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라이브 포커스가 이제 애플의 인물 사진 모드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둘 다 사실 저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조건부를 자꾸 붙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촬영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냥 촬영할 때도 좋지만 만약에 조건이 맞다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 같습니다. 라이브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재밌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런 편의 기능이 정말 많은 건 너무 좋고 이런 겁니다. 앱별 배터리 관리, 자 이런 걸로 배터리 시간도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아이폰에는 없는 기능들이죠. 배터리 대기 시간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USB Type-C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이나 데이터 전송에도 상당히 이점이 많고요. 가격만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더라면 훨씬 많이 판매가 된 핸드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S8 리뷰를 할 때는 되게 신나게 리뷰를 했는데 노트8은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사실 메인을 얘로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리뷰가 갤럭시 S8과의 기능적인 차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익숙함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출나게 아이폰 8에서 아이폰 10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점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이 건드릴 리뷰가 없다는 점이 이번 리뷰의 조금 총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 만들어놓은 폰이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갤럭시 노트 8 가볍게 2주 정도 사용한 장단점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더 발생하거나 혹은 뭐 특별히 더 보여드리고 싶은 점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리뷰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